creatures of our God and King. All creatures of our God and King. Lift up your voice and with us sing. Lift up your voice and with us sing. With us sing. Hallelujah. Thou burning sun with golden sun. Thou silver moon with softer gleam. Oh, praise Him. Oh, praise Him.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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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u rushing wind that art so strong, ye clouds that sail in heaven alone. Oh, praise Him. Alleluia. Thou rising morning, praise, rejoice. Ye lights of evening, fight of voice. Voice, praise Him. Oh, praise Him.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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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ou flowing water, pure and clear, make music for thy Lord to hear. Hallelujah, hallelujah. Thou fire so masterful and bright, that givest men both warmth and light. Oh, praise Him, oh, praise Him.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Oh, sons and daughters, take your part. Oh, sons and daughters, take your part. Sing praise to God with all your heart. Sing praise to God with all your heart. All your heart. Hallelujah. Praise, praise Him, Father, praise Him, praise Him, Father, praise Him, praise Him, Spirit, free and praise Him, hallelujah, praise Him, oh, praise Him,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All creatures of our God and King. Lift up your voice and with us sing. 반갑습니다. 감염관리 교육을 맡은 감염관리실 남경름입니다. 비대면 교육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코로나가 조용해지면 저희가 집체 교육을 진행할까 했는데 예방접종을 함에도 불구하고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지금 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제쯤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코로나로부터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힘든 중에 이렇게 또 교육을 진행하게 되어서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직원이 교육을 듣고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육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코로나에 대해서 보시면 지금 저번 주에 통계를 부산시 통계입니다. 부산시 통계를 보면 20대에서 30대가 지금 50%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구가 지금 11명이 발생하였고 지금 현재로는 오늘 날짜 7월 13일 날짜로 65명이 부산에서 확진이 되었습니다. 4월달 이후로 가장 최고의 확진자 수를 오늘 찍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좀 이게 더 늘어나지 않을까 감염에는 생각하고 있고 지난주부터 해서 현재까지 양성 환자가 총 3명이나 외래를 다녀갔습니다. 때문에 이게 좀 더 심각성이 있지 않나라고 감염관리실에서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방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나 보시면은 직원들은 출퇴근 시 발열 및 증상 확인을 꼭 하시고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사를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행 지역을 다니지 마시고 여행도 좀 자제해 주시고 당연히 다중이용시설은
예, 가지 말으셔야 되겠죠. 또 개인 보호구를 업무 중에 꼭 좀 착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날씨가 더워지면서 마스크를 벗는다든가 개인 보호구를 조금 뭐 시원하게 입는다고 소매를 잘라 입는 경우도 있고 한데 꼭 지침을 준수하셔가지고 개인 보호구 착용을 지침대로 꼭 올바르게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원 간 거리두기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바랍니다. 식사 전과 후 손위생을 꼭 하시고 식사 시 대화도 자제하시고 침방울 발생 행위를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 공간 사용 시 가능한 교대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옷을 갈아입을 때 교대로 꼭 갈아입으시고 혹시 이제 탈의 공간에서 휴게를 취한다 했을 때도 꼭 교대로 휴게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직원 간의 신체 접촉을 밀접하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주 친한 관계로 그렇게 행하는 행위 자체도 자제를 부탁드리고 회식은 당연히 뭐 안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환경 관리를 계속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락스 1:50으로 소독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코드 격리 당했을 때 아주 타이트하게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관리를 다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자 및 직원이 손이 많이 닿는 곳을 위주로 1일 3회 이상 꼭 소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문 손잡이라든가 복도의 안전바라든가 키보드, 마우스, 전화기 등 우리 직원들 손이 많이 가는 곳, 환자 손이 많이 가는 곳을 위주로 해서 1:50 락스로 꼭 1일 3회 이상 소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어컨을 가동하면서 많이 더우니까 환기를 잘 안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이라든가 병실이라든가 이런 곳을 꼭 1일 3회 이상 충분한 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실 문은 가능한 닫아두기를 공고드립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유행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의 델타 변이가 6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또 이 변이 바이러스가 전염력이 아주 높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뭐 이게 예방 접종에 효과가 있냐 없냐까지 얘기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스컴에서 이제 올려놓은 기사를 제가 한번 발췌를 해봤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4차 유행이 가속화된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코로나가 아주 활발하게 전염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말 4차 유행이 지금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겨울에 더 강하게 살아남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증 사망자 증가로 이제 의료 체계가 가부화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부산의료원이라든가 동남권 원자력 이쪽에 지금 환자들이 좀 많이 입원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부산의료원 같은 경우는 뭐 거의 80% 이상 병상을 지금 다 차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증으로 넘어가는 거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백신 예방 접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조금 덜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접종이 생각보다 원활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저께 예방 접종 이제 예약을 받았다고 하는데 뭐 오전 내에 첫 스타트 날 바로 뭐 접종이 예약이 다 마감됐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백신 접종을 원하는 국민들은 많은데 백신이 그렇게 빨리 원활하게 수급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변이 확산이 더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진단키트가 지금 현재 일반 코로나 처음에 나왔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맞춰서 진단키트가 만들어졌는데 아마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진단키트도 지금 뭐 개발을 하고 있고 매스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의 변화도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신의 효능 효과가 어디까지인지를 지금 이제 뭐 계속 연구를 하고 있죠. 지금 우리도 백신을 맞은 지 이제 2주가 넘었고 2차 완료된 지가 2주가 넘었지만 이게 정말 항체가 언제까지 유지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 11월이나 되면 다시 부스터를 접종해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부분도 변이 바이러스에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을 했다 해가지고 모든 직원이 안전하다,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돌파 감염이 또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이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제 추가 접종은 좀 뭐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 또 WHO나 뭐 CDC 쪽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 보호구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양성 환자를 보고도 내가 양성이 안 되는 경우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개인 보호구를 정확하게 착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코트 격리 당했을 때도 우리는 모두 레벨 D 보호복을 입고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해서 지금도 철저히 내려진 지침에 따라서 개인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할 때에는 무조건 에피가운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페이스 실더까지 다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양성 환자인 것 같다, 의심스럽다 하면 N95 마스크까지 꼭 바꿔서 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내려간 병원 지침에서는 이제 개인복구 차기 순서와 탈의 순서를 다 내렸습니다. 그래서 개인복을 입으실 때 중간에 손위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깨끗한 보호구를 입기 위해서 내 손부터 깨끗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손을 씻으시고 보호구를 입기 시작하시면 되고, 이제 페이스 실더는 앞이 안 보인다는 이유로 또 이제 습기가 찬다는 이유로 해서 조금 꺼리는 경우도 있는데,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시면 페이스 실드에 습기가 차는 거는 조금 더 덜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장갑이랑 에피가운을 정말 많이 착용을 합니다. 착용을 하는데 장갑을 끼실 때는 꼭 손고리를, 에피가운의 손고리를 엄지손가락에 걸시고 장갑을 끼셔서 내 몸의 노출 부위가 손목까지 다 덮이도록, 노출 부위가 없도록 착용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벗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희 감염관리 교육에서는 항상 얘기합니다. 개인 보호구는 벗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벗으실 때 꼭 손위생을 하시고 깨끗한 손으로 이제 벗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단계별로 해서 손을 다 씻으셔야 됩니다. 벗는 단계마다 손위생이 꼭 수행되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벗는 것이 마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얼굴 부분에서는 감염이 가장 잘 일어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마스크를 벗어서 나를 보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마스크 제거가 끝나면은 꼭 손위생을 하시고 다음 행위를 이어줘야 됩니다. 손위생이 얼마나 중요하냐를 보여주는 예인데, 코로나가 처음에 발생했을 때 그 환자 집에 가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출했을 때 집 문 손잡이에서도 코로나 핵산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체 표면에 바이러스가 붙어 있다면 손으로 또 오염된 물질을 접촉하게 한 뒤 음식을 먹거나 눈을 비비는 등의 행위가 감염이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에 손이 가기 전에는 무조건 손을 씻어라 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일을 하신다면 손위생 시점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5가지 시점: 환자 접촉 전, 청결 무분 처치 전, 혈액체액 노출 위험 후, 환자 접촉 후, 환자 주변 환경 접촉 후. 이 5가지 시점에는 꼭 손위생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 행정직이든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든 모든 사람들은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병원은 모든 환경이 환자 주변 환경 접촉 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엘리베이터 엘베를 잡기 위해서 1층을 누르고 2층을 누른다. 그 행위 자체도 환자 주변 환경에 물건을 만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손위생 이뤄주고, 공용 화장실 이용하는 거, 그 경우에도 환자가 썼던 화장실을 나도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손위생을 꼭 해야 된다. 뭐 1번, 2번 같은 경우에는 주로 3번 이런 경우에는 간호부에서 주로 일어나는 일인데,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손위생을 다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뭐 몇 년을 걸쳐서 계속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수행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병원 손위생 수행률은 어떤가? 작년에 우리가 90%를 목표로 해서 손위생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고, 올해는 92%가 목표입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8월, 9월, 10월에 인증 자체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했을 때 목표값은, 손위생 수행률 목표값은 92%다. 우리 부서는 몇 프로를 달성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시고, 목표 미달 부서는 신경을 쓰셔서 목표를 꼭 이루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손위생은 당연히 목표를 넘어서야 된다고 감염관리실에서는 얘기합니다. 하기 때문에 미달 부서에 대해서는 정말 경각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부서장님들이 조금 더 독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저희가 마지막으로 했을 때 6월달이 93%였고 4월달이 왜 85%냐라고 이제 의문을 가지실 것 같습니다. 4월달 85%는
저희가 이제 500병동에 이제 일시적으로 코트 격리가 있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자체적으로 나가지 못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CCTV로 관찰을 했습니다. 관찰했을 때 이제 뭐 직접 관찰이 아닌 간접 관찰이다 보니까 또 지나간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관찰을 했는 결과 이제 85%다. 그래서 90%를 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좀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지 않더라도 모니터링 요원이 나가서 현장에서 볼 때는 당연히 잘 하시는 거 맞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보지 않는 곳에서도 스스로의 감염을 예방하고 환자로 또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꼭 손위생이 필요하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위별 수익률을 봤을 때 환자 접촉 후 주변 환경 접촉 후가 88%로 가장 낮습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는 건데 저희 병원 작년에도 환자 주변 환경 접촉 후가 가장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자의 커튼을 만진다 했을 때 커튼도 환자의 영역 안에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튼을 만졌을 경우에는 꼭 손위생이 필요하다. 예, 제가 얘기했다시피 환자가 사용했던 같은 물건을 내가 만지는 경우에는 다 환자 주변 환경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손위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직종별로 손위생 수행률을 봤을 때 기타와 의사가 88% 가장 낮습니다. 기타 같은 경우에는 이송요원이라든가 간병인, 미아부 이런 쪽이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 부서에서 간호사가 봤을 때 잔소리를 계속 하셔야지만이 이제 손위생이 더 잘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통계적으로 해서 미아부를 보거나 간병인을 봤을 때 요양보호사를 봤을 때 시점에 맞지 않게 손위생을 안 한다든가 하면은 그 병동에서 계속 지속적인 교육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위생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스터를 다 게시 비치하고 있습니다. 세니타이저라든가 이제 세면대 앞에 보시면은 다 이런 포스터가 6단계 포스터가 다 붙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손을 왜 6단계로 씻으라고 얘기를 하냐면 6단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손 안에 있는 균을 모두 없애지를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6단계를 준수하셔가지고 손위생을 하시면 물자 절약에서도 위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위생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서 물, 종이 타월 다 쓰고 계시면은 정말 많은 손실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되 아주 정확한 방법으로 손위생을 이룬다면은 감염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장갑 착용할 때 손위생은 어느 시점에 이루어져야 되냐? 예, 지금 정말 장갑을 많이 착용하죠. 접촉주의면서 코로나가 공기주의다. 비말주의다 보니까 이제 마스크, 장갑 정말 많이 착용합니다. 그럴 때 손위생은 장갑 착용하기 전에 이루어주셔야 됩니다. 장갑 착용하기 전에 먼저 손위생을 하시고 장갑을 끼셔야 돼요. 특히 지금 여름 같은 경우에는 손 안에 습기도 많고 온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미생물이 자라기 아주 좋은 적정 온도입니다. 그래서 장갑까지 껴버리면 아주 뜨뜻하게 해서 또 습기까지 차면은 아주 미생물이 잘 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손에 있는 1차적인 이제 세균을 다 좀 제거를 하시고 장갑을 꼭 착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장갑을 벗고 나면은 금방 얘기 드렸다시피 손 안에 축축한 곳에 미생물이 다 번식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이 장갑이 균이 장갑이 모든 것을 막아주고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졌던 어떤 이제 환자분의 바이러스라든가 세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장갑을 타고 침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갑을 벗고 나서도 꼭 손위생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장갑을 교환해야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손위생을 하신 후에 장갑을 새 장갑으로 교환하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환경 안에서는 얼마나 코로나가 많이 자라냐 봤을 때 이제 청과 나무 같은 경우는 1일 이상이 살아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유리 같은 경우는 2일 이상,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이제 의료용 마스크 겉면에는 7일까지도 생존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을 때는 꼭 앞쪽을 만지지 마시고 귀 뒤쪽으로 해서 마스크를 벗으셔야 됩니다. 이게 또 청소를 하게 되잖아요. 주변 환경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살아있다고 생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꼭 개인복을 착용하시고 환기를 충분히 시킨 후에 환경 관리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주변에는 도대체 병원체가 저런 코로나나 이런 것들이 어디에 많이 붙어 있나? 병원 안에 정말 많은 의료 관련 감염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병원체들은 어디에 붙어 있냐라고 봤을 때
제가 청소를 하실 때, 소독을 하실 때 의료진 환자의 손이 많이 가는 곳을 위주로 소독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위에 병원체가 많이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자가 사용하는 폴대라든가 우리가 많이 만지는 뭐 환자 침상 테이블이라든가 상두대라든가 이런 부위, 그리고 모니터 온오프 하는 부위라든가 이런 곳에 아주 많은 병원체가 살아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정말 많은 다제노손균이, 병원균이 병원 환경에 살아있다. 걸어 다니는 환자분이 VRE 환자라든가 뭐 CRE 환자라든가의 균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엘리베이터를 손위생을 안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똑같이 6층을 누르고, 우리 이제 뭐 델리바리 하시는 분들이 또 다시 6층을 델리바리 하기 위해서 6층을 누른다 하면은 내 손에는 그 환자의 병원균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손위생을 같이 하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지금 계절적으로 이런 균들이 살아남기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습하고 따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환경에 좀 더 집중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췌장 살아있는 뭐 균으로 보면 30개월도 환경 표면에서 생존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일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뭐 표준주의 지침을 준수해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방문하는 환자분들이 외래에서 또 찾아오는 환자라든가 입원했을 때 이 환자에 대해서 정보가 우리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표준주의 지침을 가지고 환자를 간호를 하게 되고 환자를 외래에서 진료를 하게 됩니다. 이 표준주의 지침은 제가 앞서 얘기 들었던 뭐 손위생이라든가 개인보호구, 그 다음에 우리가 마스크를 쓴다든가, 코로나 의심 환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한다든가, 그리고 그 환자들, 코로나 의심 환자는 뭐 선별해서 환자를 진료한다든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환자가 사용했던 모든 기구를 닦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청소하고 소독해라 얘기하는 부분들, 환경관리, 그 다음에 이제 주사를 놓을 때 어떻게 안전하게 주사를 놓을 건지, 직원 안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 더불어 접촉주의, 비말주의, 공기주의가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는 접촉, 비말, 공기를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많이 힘들죠. 차라리 접촉주의면은 마스크는 안 껴도 되는데, 그리고 공기주의가 아니라면은 비말만 있다면 우리가 KF94나 뭐 N95를 쓰지 않고 그냥 단순 덴탈 마스크를 써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모든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진이나 환자를 접종하는 부서에서는 정말 많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를 보실 때 이 표준주의 지침 내용을 꼭 준수하시고 환자를 보신다면 코로나도 안전할 뿐더러 이제 병원균에도 저희가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사침 자상 예방 활동입니다. 병원에는 주사를 놓는 일이 정말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이제 주사침 자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간호부가 5건이고 진료 지원이 1건이 있었고, 뭐 미아부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행정부서에서도 주사 바늘을 찔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뭐 중간에 주사 바늘이 뭐 빠졌는데 그걸 그냥 둔다든가, 아니면은 또 미아부 여사님이 운송 중에 또 문제가 발생해서 이게 떨어진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병원에서 일을 하신다면 주사침 자상도 꼭 한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주사침 자상 예방 활동 소식지를 계속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시면 참고하셔가지고 또 요 활동 소식지를 보고 조금 더 참고하셔가지고 업무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부산시 법정 감염병 신고 현황입니다. 저희는 이제 감염 감시를 계속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감염병이 우리 병원에 어떤 환자가 많이 왔다라는 걸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부산 이제 서구에서는 도대체 어떤 환자가 많이 발생하냐 하면은 CR이라고 접촉주의 환자, 법정 감염병 2급의 다제내성균 환자가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46건으로 이제 서구의 신고건이 가장 많다 CR이가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구,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진구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환자를 볼 때 접촉주의 환자가 우리 병원 외래를 많이 다녀갈 것이고, 입원할 때 CR이라는 접촉주의 환자가 많이 입원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우리가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병원 신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CRE가 29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지금 혈액감염 쪽에서 C형 감염이 정말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고도 많이 하고 있고 해서 혈액감염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정말 조심하셔야 된다. 특히 주사침 자상에서 C형 감염을 걸릴 확률이 높아지겠죠. C형 환자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그래서 주사침 자상 발생이 없도록 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의료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운 여름에 코로나와 싸우시는 직원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